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익비용 귀속시기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거래를 한번 하면은요, 그 거래에 대해서 붕괴가 되고 거래 효과가 그때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올해와 내년에 어떤 수익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물건 팔면은 그냥 그때 매출이 끝이에요. 그게 뭐 지지부진하게 늘어져 가지고 내년까지 연계되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올해와 내년 또는 그 이상에 걸쳐 가지고 수익 비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연관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수익 비용을 어떻게 하면 올해의 수익 비용, 내년의 수익 비용을 나누는지 그걸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원래 수익 비용 귀속시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씩 끊어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업의 이해관계자한테 해당 회사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을 하려면은 어떤 기간을 딱 인위적으로 끊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을 한 회계 기간으로 둡니다. 그래서 요 안에 거래가 다 들어가면은 다 재무제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수익이나 비용이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가지고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수익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 효과가 뭐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속된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중간에 12월 30일이 걸리니까 12월 31일까지의 수익 비용은 올해로 잡고 내년 거는 내년에 계산을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기간에 거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와 관련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험료, 두 번째는 이자, 세 번째는 임대료. 요 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렇게 볼 수 있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차료, 임대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험료는 100% 비용이니까 그냥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거 말고도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특정 기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 그걸 잘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에 속하는 비용, 내년에 속하는 비용을 나눠줘야지 정확한 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손익의 귀속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수익비용 귀속시 결정, 이건 제가 나름 이름 붙인 건데요. 그래서 결론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쭉 뭔가 수익비용이 발생해. 그러면 12월 말짜리 탁 잘라가지고 구분, 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재무제표를 주기적으로 작성해야 되니까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수익비용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주요 항목인데요. 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연관된 거예요.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수익 비용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뭔가 활동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거래가 이렇게 시점에 맞춰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보험료나 이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동으로 발생을 하는 수익 비용이다 이겁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1년치를 선납을 해요. 자, 미리 지급을 하면은 요 1년간 보험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뭐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선납이죠, 선납. 1년치 자동차 보험이라고 치면은 1년치를 미리 내. 그러면은 1년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보험료는 1년 동안을 보장받기 위해 내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뭘 하든 간에 1년간은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이자도 마찬가지. 자, 회사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자가 자동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자 발생하는 거야, 그냥. 기업이 뭐 영업을 잘한다고 해서 뭐 이자가 줄어들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매출원가는 매출과 연동돼가지고 발생하잖아요. 근데 매출원가 같은 게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죠. 매출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파는 활동, 그 재고를 사는 활동이 있어야지 매출 매입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결과 매출원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류의 애들은 기업이 뭘 할 때마다 생기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가면 쭉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임대료도 마찬가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요. 건물을 쓰면은 그냥 무조건 임대료나 임차료가 발생을 하죠. 그죠? 회사의 어떤 영업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임대료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쭉 생긴다고.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이 주로 시간의 흐름과 연관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1년치를 선납을 하거나 아니면 1년치를 미리 받거나 회계 처리는 안 했지만은 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기말에 추가적인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의 기말 결산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말에 회계 처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하나씩. 그리고 뭐 설명은 또 뒷페이지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씩 보시면 되죠. 자, 정기예금인데요. 자, 정기예금 계정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자를 받기로 돼 있네? 그죠? 정기예금을 올해 10월 1일에 가입했고요. 이자를 내년 9월 30일에 받는데요. 근데 10월 1일 회계 처리 보니까 이자 수익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죠? 그냥 정기예금 가입 회계 처리만 있어요. 정기예금을 가입을 해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자 금액은 비록 나중에 받지만은 어쨌든 올해 수익에 속한다고요. 그죠?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돈을 즉시 주거나 받지 않아도 회계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자가 12,000원인데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단 12,000원. 그죠?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자 금액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12,000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같이 속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을 나누면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그럼 올해는 3개월, 내년은 9개월 이렇게 되겠죠. 그럼 12,000원을 3개월, 9개월로 쪼개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12,000원에 1년짜리가 12,000원이면은 3개월이면 얼마예요? 그죠? 3,000원이죠. 12,000 곱하기 12분의 3 하면 3,000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치 이자 수익은 12,000원인데 올해 속하는 건 3,000원이죠. 근데 보시면 회계 처리에서 이자 수익 내용이 없다고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자 수익 잡아야 되죠. 차변의 이자 수익 3,000원 하고 대변의 이자 수익 3,000원 하고 차변에 뭐라고 써요? 이건 수익과 관련된 거죠. 수익 이렇게 하고 안 받은 거죠. 안 받았으니까 뭐라고 한다? 미수는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미수 수익 3,000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전체 수익을 올해와 내년으로 쪼개요. 그래서 올해 게 얼마인지 계산해. 그리고 기존의 분계를 봅니다. 없어. 그럼 이자 수익 3,000원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대변의 이자 수익하고 안 받았으니까 차변의 미수 수익. 요건 자산이에요. 받을 거니까. 그죠? 요건 수익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뒷페이지에 다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두 번째 차입금이에요. 자, 차입금을 10월 1일 날 빌렸죠. 내년 9월 30일에 이자를 지급한답니다. 그러면 요건 이자 비용이겠네요. 위에 건 이자를 받은 거니까 수익이고, 두 번째 거는 이자를 주니까 이자 비용이겠죠. 자, 10월 1일 날 회계 처리 봤더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 이러고 끝이야. 시간이 지나가면 이자 비용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 안 했다고요. 자, 이자 비용에 대한 붕괴가 없어. 그러면 올해 속하는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봐야겠죠. 자, 10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인데요. 자, 올해 기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3개월이죠? 그럼 12분의 3이고요. 그럼 12,000 곱하기 12분의 3 하면은 올해 이자는 얼마야? 올해 이자 수익. 아, 이자 비용이죠? 올해 이자 비용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근데 기존에 분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에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에 대한 분괴를 해야겠죠? 그럼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요. 돈을 나중에 주겠죠. 그죠? 그럼 미지급이고, 비용에 대한 거죠. 미지급 비용 3,000원. 이렇게 해서, 기말 분괴를 하시면 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인데요. 회사가 보험료를 10월 1일에 12,000원 납부했고요. 1년치를 미리 납부했어요. 그러면은 보험료에 관련된 기간이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는 얘기죠. 근데 보험료에 관련된 효과는 1년 내내 지속되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12월 말 기준 잘라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올해 속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러면 10, 11, 12니까 3개월이겠죠? 전체 비용은 12,000원이고 12분의 3 하면은 올해 비용은 3,000원. 근데 기존의 분괴를 보니까 보험료를 12,000, 여기 12,000원이네요. 예. 보험료를 12,000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용을 12,000원 했는데 올해 비용은 3,000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을 9,000원 줄여야 되죠. 그래야지 12,000 빼기 9,000에서 올해 비용이 3,000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결산 분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보험료 줄입니다. 대변의 보험료 9,000. 예. 그리고 차변에 미리 지급한 거니까 선급, 비용에 대한 거죠. 선급 비용 9,00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기간만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금액만 맞추면은요, 회계 처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죠. 예.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일단 숫자를 맞춰놓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임대료. 자, 임대료 수익이죠. 자, 10월 1일에 회사 건물을 일부 임대 줬어요. 그리고 1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임대 효과는 10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겠죠. 1년치니까. 근데 이제 올해 속하는 수익만 뽑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봤더니 12,000원을 받았다네. 그죠? 12,000원. 그러면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일단 12,000원 받았다고 회계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일단 올해 속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3개월이죠, 3개월. 그죠?
그럼 전체 임대료는 12,000원인데 올해 속하는 거는 12,000 곱하기 12분의 3 해가지고 3,000원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올해 임대료 수익은 3,000원인데 회사에서 12,000원을 했으니까 수익을 얼마 줄여야 돼요? 수익을 9,000원 줄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12,000원에서 9,000원 빼가지고 올해 수익 3,000원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요거에 대해서 분개를 합니다. 자, 수익을 줄이면은 어때요? 차변이죠. 차변의 임대료 9,000 하고요. 자, 대변 미리 받은 거죠. 선수 수익에 대한 거죠. 선수 수익 9,000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자산하고 수익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아까 미수수익 자산이라고 했죠? 미수수익하고 선급비용은 자산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의 효과로 인해서 얘는 수익이 증가되는 거고 얘는 비용이 감소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게 똑같잖아요. 수익이 늘어나나 비용이 주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미수수익 선급비용은 자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하고 선수수익 있죠? 요거는 부채입니다. 부채. 미지급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증가해서 부채고요. 선수수익 하면 수익이 감소하죠? 올해 수익을 줄여버리니까 방향이 똑같아. 그래서 이제 부채로 하시면 돼요. 부채. 자, 그럼 책에 있는 설명을 볼게요. 자, 계산 순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올해와 내년에 속하는 수익 비용을 나눠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12분의 3을 곱했죠.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3개월이니까 올해 수익 비용은 전체 수익 비용의 12분의 3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12분의 5, 12분의 9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해요. 금액을 정확히 계산 못하면은 결산 분계가 되게 헷갈려. 이게 왜냐면은 그 변형이 좀 다양해서 그래요. 일단 금액을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기존 분계를 보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결산 분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올해와 내년에 속하는 금액은 모두 올해 속하는 거는 3,000원이죠. 3개월이니까. 자, 좀 전에 다 계산했죠? 우연찮게 금액이 다 똑같았죠? 네. 내년은 9,000원이라고요. 요걸 좀 먼저 계산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죠? 네. 전체 수익 금액이 12,000원인데 올해가 3개월이니까 올해만 따지면 3,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기예금 관련해 가지고 이자 수익 봤더니 없어. 분계는 없고요. 근데 계산해 보면은 이자 수익이 3,000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말에 이렇게 하죠.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 안 받은 거를 미수라고 하죠. 그리고 수익에 대한 거니까 미수 수익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연도에 이자 수익 받잖아요. 그럼 차변에 현금 12,000 하고요. 기존의 미수 수익을 날려버리고 나머지를 이자 수익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전체 이자 수익이 12,000원인데 올해 이자 수익 3,000원, 내년에 이자 수익 9,000원. 딱 숫자가 맞잖아. 이해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인데요. 차입금에 관련돼서 3개월치 이자 비용 분계 없어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 이자 비용 3,000원 늘려야 돼. 그래서 기말에 차변의 이자 비용 3,000원 하고요. 이건 안 준 거잖아요. 미지급이죠. 대변의 미지급 비용 3,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 나중에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면은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 12,000원 하고요. 기존에 있던 미지급 비용을 차변으로 보내고 나머지 9,000원을 이자 비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와 내년에 이자 비용은 12,000원인데
올해 이자 비용 3천, 내년 이자 비용 9천. 또 숫자가 딱 맞죠, 그죠? 예. 자, 보험료. 기존에 회계 처리한 보험료는 12,000원인데 기간으로 따져보면은 올해 보험료는 3,000원이 돼야 돼요. 그럼 12,000원에서 9,000원을 빼야 3,000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9,000원을 뺍니다. 그래서 보험료 줄이는 건 대변이죠. 대변에 보험료 9,000원하고 차변에 선급비용 9,000원 해요. 그러면 올해의 보험료는 12,000원에서 9,000원을 뺀 3,000원이죠. 그리고 내년에 선급비용을 보험료로 다시 대체를 시켜줘요. 그러면 내년에 보험료는 9,000. 두 개 합치면은 보험료가 12,000 되는 거죠. 예. 자, 임대료도 마찬가지. 기존에 임대료 수익 잡은 게 12,000원이었고요. 근데 올해 수익은 3,000원이 되니까 임대료를 9,000원 감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 줄입니다. 차변에 임대료하고 미리 받았으니까 대변에 계정 쓸 때 선수하고 수익에 대한 거 9,000원을 써요. 그러면 기존에 12,000원 붕괴하고 9,000원 줄인 거 합쳐가지고 올해 임대료는 3,000원 되죠. 예. 그 내년에 선수 수익을 없애가지고 임대료 도로 환원시키면은 올해 수익 3,000원, 내년에 수익 9,000원. 그래서 전체 수익이 12,000원. 딱 들어맞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 비용 중에 시간의 흐름에 관련돼 가지고 쭉 생기는 거라면은 해당 기간만큼 탁 잘라가지고 적절히 결산 분배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정리. 미수 수익은 나중에 받을 거니까 차변에 적죠? 그럼 대변에 자동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미수익은 차변. 미지급은 나중에 지급할 거니까 대변에 기재하고 그럼 차변에 자동으로 비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선급하고 선수가 미수, 미지급에 서로 연동이 되죠. 선급 비용을 쓰게 되면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게 줄어든다고요. 그죠? 돈을 미리 지급했으니까 다음번에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돈 지급하는 게 감소되니까 차변, 자산이에요. 돈을 안 줘도 된다. 돈을 받는 거다. 똑같잖아요. 그죠? 선수 수익은 반대죠, 반대. 나중에 받을 게 줄어요. 미리 받았으니까 나중에 받을 게 줄어드는 거죠. 나중에 받는 게 줄어들면 미래 지급하는 게 증가되니까 대변에 선수 수익을 적는 거죠. 그래서 선급하고 선수를 적으면은 나중에 결제할 게 없어지는 꼴이 돼요. 미리 다 주거나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감안하면 선급 비용은 자산, 선수 수익은 부채가 되는 거고요. 얘는 받을 거니까 자산, 얘는 줄 거니까 부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수익 비용 귀속 수익의 결정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금액이 나눠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